안녕하세요. 바른손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심장도 쫄깃쫄깃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공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합격하세요. 오늘은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꼭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 인강을 듣고 기본서를 볼 수도 없고 몇 년씩 공부한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만 공부를 하고 합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객관식 시험에 통하는 꼼수 공부법 필살기 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험은 기출에서 60에서 70%가 나오고 나머지 3, 40%가 고난도 문제, 신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만 반복해서는 합격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필살기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험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시점에 인강을 본다 아니면 기본서를 읽는다 이런 정석적인 접근으로는 모험도 뭣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거죠. 시간이 없잖아요. 아예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런 분들은 내년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꼼수 공부법 필살기는 시험에서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선행학습하는 것이므로 혹여라도 재수가 정말 없어가지고 이번 시험에 불합격을 하더라도 내년에 동차 합격을 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애들을 거의 다 외워두었잖아요. 몇몇 분들은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서 기출 문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문제은행도 아니고 기출 문제에서 정말 나오나? 이런 질문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회 중개사법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용어의 설명이죠. 정답이 4번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문이 31회 2번 지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는 거죠. 다시 33회로 돌아와서 중개대상물 나오잖아요. 이게 31회 가면 중개대상물 나오잖아요. 30회 또 중개대상물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그러면 32회 정책심의위원회 나오죠. 그리고 30회 마찬가지로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또 나옵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또 33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30회에 가면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그동안은 단계별로 기출 문제 해독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틀린 지문은 옳은 곳으로 고쳐줬고 암기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것을 2, 3회독 정도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문제 보고 답 외의 지문들 이런 것도 보고 해설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접근을 했냐면 노베이스니까 용어와 내용이 다 외계어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소화하기가 힘들고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비상상황이죠. 엄청 힘들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임하셔야 됩니다. 그럼 꼼수 공부법 필살기 어떻게 하느냐? 해설을 먼저 봅니다. 해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보고 지문 보고 틀린 지문은 바로바로 고칩니다. 틀린 지문은 틀린 부분에 윗줄을 긋고 옳은 지문으로 고쳐 적습니다. 이렇게 1회독을 하시고 난 후에 2회독제부터는 해설을 볼 필요 없이 문제 보고 지문을 바로 봅니다.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숙지가 된 지문, 그 바로 옆에는 동그라미를 친 후에 다음 회독 때부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회독을 할수록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겠죠? 그럼 이 작업을 몇 년치를 해야 되느냐? 가장 베스트는 10개년치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최소 3개년을 목표로 잡고 진행해 주세요. 무작정 난 하루에 공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니까 3개년치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해 보시고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 능력치보다 10%만 오버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세요. 공부를 적게 하면 할수록 편하죠. 편하긴 편한데 하지만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누구다? 본인입니다. 적게 하면 할수록 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목에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해야 됩니다. 2달 죽도록 달린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개사법 회차별 정답 비율입니다. 특정 번호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인공이 뭐 바보도 아니고 한 번으로 몰빵해 두진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찍을 때도 좀 과학적으로 가장 적게 나온 번호 하나를 정해서 찍는 겁니다. 그러면 맞출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은 내 인생에서 요만한 점보다도 작은 시간이지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